네, 여러분은 지금 KB 통차이나데이 2021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션 1에서는 공동 부유와 그 속에 피어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션 2에서는 생생한 중국 내 소비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느끼고 계셨을까요? 저희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중국 내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요, 조금 더 중국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공동 부유, 플랫폼 규제, 미성년자 게임 시간 제한 이런 뉴스들 보고 있으면은 생소한 단어 때문일까요? 조금은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은 이런 생소함에서 나오는 공포로 많은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감과 실제 중국 내에서 자국민이 느끼는 그 감정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김강일 매니저와 함께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청해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중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반드시 편입되어 온 이유가 저는 단순히 중국 경제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가져오는 차별적인 스토리,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분산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꼭 편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우리가 듣고 겪었던 중국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독특한 스토리의 일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중국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기업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넘버원 게임 회사이자 투자 회사인 텐센트라면 그런 자격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해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我现在在腾讯，我做的是云游戏的，云游戏的这个一些相关的一些技术的一些研发，主要是这个方向。之前的话有做一些 VR 的一些研发。这个要从几个方面来看啊，就首先这个反垄断的一些政策啊，就我自己的观察，我是比较赞成的。就是中国的这个像这些互联网的企业，包括全世界的这些互联网企业，因为他们发展的很快嘛，法律法规是跟不上的。那他们在很多的领域，就是说你这个公权力是触及不到的时候，公权力没有意识到的时候，他们已经发展到了一个就是非常庞大的一个地步了。这个时候，它就形成了一种实质的垄断，那就没有别的，就是说你别的一些中小企业就没有什么生存空间了，而且甚至反过来可能会对一些社会造成一些不公平的一些现象。因为这些资本它都是要达到它的利润的最大化，它追求的是效率，但是这个效率并不等于公平，这就是一个社会的公平性的一个问题了。都很忙，但是有时候也会谈，但是我作为一个在大陆受教育的一个人啊，我大概是将心比心，我认为啊，大多数人都还是赞成的。这个道理很简单啊，因为就是说我是在中国长大，在中国受的教育嘛，就是说同样的这种背景下面，包括观察到的社会的现象，包括各种经历，对吧？你比如说像我周边的很多朋友啊、同事啊，他们小孩子受教育的情况啊，或者是上学，或者说有各种各样的难处啊，或者等等之类的，或者说我也有很多朋友去创业啊，遇到了各种的这种困难啊，就是我大概能够理解，就是因为就是你像这些 BAT 的这些公司，它把某一个领域做到极致，它已经扩张到极致了，那你没有其他人的这个空间嘛？你包括就是说，举个简单的例子，那个外卖这个行业，对吧？外卖行业你被垄断之后，然后他通过各种算法去压榨这个外卖员，这是一个再明显不过的例子了。因为他只是追求他的算法，只是为了追求他的利润最大化。他没有考虑，或者是他比较少的去考虑这个外卖员的各种各样的因素，他的健康啊等等之类的，这个需要政府来去兜这个底。创业的方面的话，就是我认为啊，因为现在就是国内的这个现在所谓的中美在竞争嘛，
就这个大环境对这个创业还是会有一定影响的。抛开这个大环境之外的话，我个人认为这种反垄断的这个政策，并不会去降低就是大家的这个创业的这个热情，就是想创业的人还是会去创业。是吗？政府还是很鼓励这些方面。其实你想啊，反垄断不就是鼓励创业嘛？不就是对吧？公司嘛，对吧？那对我这种，比如说我如果想创业的话，那我当然希望它是反垄断。对，我希望我的产品在各个平台上都可以互通互联，就不要被，对吧？不要被你微信给我封锁，不要被你抖音给我封锁啊，类似这样的。或者说我开一个网店，我希望我能在京东上开，我也可以在淘宝上开，我也可以在拼多多上开，你对吧？你不要让我什么2选1、3选1之类的。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외부 활동이나 이런 언론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엘빈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규제들이 사회 활동의 기본으로 정착된다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장 공간이 훨씬 높아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로서 보면은 부의 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또 중국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도들이 얼만큼 우리가 곱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머징 투자, 중국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역시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 텐센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임을 제가 한번 안내드리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텐센트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텐센트의 미래에 대해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 특별히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종종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스트리밍해서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서버를 이용해서 스트리밍해서 플레이하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도 더 이상 휴대폰 기기 안에 저장하지 않고 뭐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는 것처럼, 네. 비디오 게임 역시 필요할 때마다 클릭 한 번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통신 속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이 게임 플레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뭐 엔비디아나 구글 스테디아로 뭐 시작을 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역시 루나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요. 중국에 있어서 사실 게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바로 텐센트일 것입니다. 텐센트가 얘기하는 게임 시장의 현황,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같이 보시겠습니다. 不用等未来几年，现在就已经有了，现在都上线了，都已经在运营了。有一些一些小公司的云游戏啊，他们有一些甚至都已经盈利了。我们去浏览个网页，然后呢，我们去看个电影，然后现在呢，我们去看个短视频，刷个抖音，对吧？这就是多媒体的一种形式，游戏也是一种形式，就是这个内容的不同的形式。这个游戏就是在于它是一个互操作性的，在 Netflix 上去看一个电影的时候是单向的，就是它是单向的输出，我们是单向的接收，对吧？那如果说 B 站、哔哩哔哩他们就有这样的互动的剧，他在播这个剧的过程中，他会有一些互动，就是我可以通过一些操作来选择这个剧情的走向。这种东西的话，你可以想一下，这种互操作性，它不就是一个 gaming 吗？腾讯的这个英雄联盟手游，这个头段时间发布嘛，那你就可以通过腾讯的云游戏，你点进去之后，你就可以立马就可以体验，就可以玩了。 你就不需要等着安装下载什么之类的。那现在的技术是完全都是可以的，网络也是可以的。其实这个已经就是
物理条件都是具备的。我在几年前，大概2、3年前，我刚开始做这一块的时候，我也是存在同样的疑问。我想，哎，这东西真的是可行吗？因为我本人就是做音视频流媒体这个方向的，我知道这块是有多大的困难。就云游戏对这个音视频的要求，是我们视频会议的等于是完全不在一个层次上。就是我们视频会议的一个上限是它的一个下限，可以这么理解。所以我知道这东西很难，所以我也是抱了很多的怀疑啊。但是做到现在的话，现在我的观点就变了啊，就是这个是完全是没有问题的，而且我们甚至说你在4G 上都可以玩，就是你通过4G 网络，比如说像我们对，可以啊像我们的云游戏《王者荣耀》，你可以在家里通过 WiFi 去王者荣耀、和平精英这些游戏，都手机游戏啊，都可以通过以云游戏的方式去玩。就5G 我们就不用说了，它这个会有一些，比如有些延时的问题啊等等之类的，就是说，它的这个体验上会比你这个本机的游戏，可能会差一些，但是它差的是上限，可能做的最好，也就是能够和你的本机游戏接近啊。但问题是在这个上限和这个下限中间有一个很大的一个区间，这个区间内是我们的用户体验是可以接受的一个范围。游戏的话，像什么王者荣耀啊、和平精英啊，包括一些新的手游啊、新的大型端游啊，都会在这个云游戏上都有上。像这些大厂做的云游戏，还都是免费的，就是平台是免费的。当然，你在这个游戏里面，你要买个什么皮肤啊，你要氪金，这个你还是该花钱的花钱。这个就是我们腾讯的优势了。他们的平台，他们没有内容，但问题是，他现在没有内容，不代表他将来没有，对吧？那比如说像头条，他也去做 cloud gaming。那他现在其实并没有什么游戏啊，但是他也有他的游戏的部门，他将来还是会有游戏出来的。我的理解啊，就是他有点就是说，既做裁判又上场踢球，就是他们做了一个平台，然后呢，他们又再去做游戏的内容，而且他们又以前没有做过游戏。我觉得现在还不能说 Stadia 失败了啊。我觉得现在说到失败，可能为时还比较早啊，只能说是他们这个自研游戏，是他们的游戏失败了，不等于是他们的云游戏失败。好，这个具体的数据我就不透露了，但是我可以这样讲好了，就目前啊，这个用户量都还不是很高，都还不是很高，但是不是很高的原因是什么呢？是成本的限制。因为这个云游戏的硬件成本很高，带宽的成本也很高，因为我们的游戏要运行在云端嘛，那你的云端都是 GPU 啊，都是在跑的，而且很多时候这个都是你要按照峰值去跑，所以这个硬件的成本是比较高的。现在云游戏的这个阶段啊，我的理解它是处在一个就是云游戏的一个产业链在逐渐成熟、逐渐完善的一个过程中。因为这个云游戏真正的要成熟起来，就一定是要把成本降下来，就服务器的成本、显卡的成本。올 한 해 IT 업계에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아마도 메타버스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는 실제하는 세상이고 앞으로 성장 공간이 매우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의를 할 때 있어서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일상의 연장이라든지 뭐 별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별도의 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아마도 게임이 태동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역사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보셨다시피 구글의 스테디아가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그런 이유는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도 그 잘 짜여진 컨텐츠들, 다양한 게임들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네. 좋은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텐센트라는 기업은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글로벌 그 빅테크 가운데서도 단연코 독특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버 구축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나 반도체 쓰임새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에서 꼭 담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나온 내용 좀 세 줄기로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수정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줄기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게임의 일상화라는 트렌드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보통 리스크 관점에서만 줄곧 해석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투자 기회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와닿았고요. 투자에서도 실제로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의 미래 먹거리, 향후 유망 산업은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네 번째 세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오의 무서운 질주란 주제로 김동희 매니저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유빈 애널리스트 분께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네 번째 세션은 김강희 매니저님께서 사회자로 직접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강희 매니저님 다시 한번 모시고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